이 뜻깊은 자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브리핑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꼭 먼저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난민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중동 대사들이 한국의 난민법은 천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진아웃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신청을 해요. 신청하고 떨어지면 신청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사람들이 딱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제도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난민이 신청하면 또 그만큼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청합니다. 항상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왜 국회가 이거를 왜 무한정으로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제가 법무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법무부 실무자들도 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난민법에 정말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이 사정이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난민법에 대한 굉장히 악감정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동 대사들이 한국 난민법만큼 정말 천사법인데 한국 정부가 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할지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종교 문제로 계속 신청을 하는 게 많고. 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급히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현재 정세는 탈레반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정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습니다. 그때도 100%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요. 90% 정도 점령을 했고, 10% 정도는 북쪽을 땅을 점령 못했고요. 지금 현재 카불 북쪽에서 계속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10% 뒷선 그 영웅의 아들입니다. 마수드라고요. 탈레반이 암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깝게 죽는 바람에 와해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저항군 세력이 탈레반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 외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탈레반이 머리가 아주 명확해져가지고 직접 싸우지 않고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을 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로서 정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어렵다는 게 좀 아쉽고요. 예, 그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탈레반의 오늘 일정 언론에 보니까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빼앗긴 정권을 받는 거 가지고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국가를 뺏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걸 잘못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예, 탈레반은 사실은 단도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 문명의 수치입니다. 예,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하는 행동은요, 이게 단순히 이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의 사상이 그렇게 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은 대오반디입니다. 대오반디는 뭐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떨어지면서 인도를 지배했던 무슬림들이 근대 개혁운동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뉴델리 위쪽에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데오반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슬람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운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데오반디들은, 인도의 데오반디들은 비무슬림과 협약을 하면서 새로운 인도를 만드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고요. 타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47년에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 데오반디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파키스탄으로 분명히 다 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환경, 파키스탄의 환경은 무슬림만을 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의 데오반디하고는 달리 좀 더 과격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란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건국 종교 이념인 와하비라는 사상을 가지고 페트로달라를 곳곳에 뿌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다가 모스크를 지어주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전 세계의 무슬림 사상을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상으로 만듭니다. 이 와하비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이슬람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무슬림을 죽이면서 어떻게 그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극보수적인데요. 시아파들을 3,000명 이상을 죽였고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한 그러한 극진적 사상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아주 강력한 극우 보수주의적인, 저는 그게 보수라고도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수라면 사실은 안 되죠.
급진적인 과격적인 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사우디의 와하비즘이고, 이 와하비즘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걸 탄압 못하는 게 자신들의 종교 이념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건들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근데 크라운 프린스인 빈 살만이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9.11 테러 보면 19명 중에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명 중에서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2명이 아랍에미레이트고 1명이 레바논, 1명이 이집트입니다. 15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 1979년 이래로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다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대오반디들이 과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격화된 대오반디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탈레반입니다. 이 탈레반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파키스탄에 있는 과격한 대오반디의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기본 바탕은 파슈툰입니다.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의 42에서 45%를 차지하는 주류 종족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한 나라로 존재하는 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종족적으로 최대 14개, 15개로 되어 있고요. 쓰는 언어만 20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다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서로 나라로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연방을 하던가요. 그런데 근대 들어와가지고 여기 정치 엘리트는 전부 다 파슈툰족이었습니다. 파슈툰족이었고, 이 파슈툰족이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아프가니스탄은 1,500에서 1,600만 원 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도 2019년 세계은행 통계를 해서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3,800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인구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상 수치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수가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의 2~3배 되는 파슈툰이 파키스탄에 삽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2번째로 큰 종족이 파슈툰입니다. 파슈툰인데 이들이 사는 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파슈투니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고민입니다. 얘네들이. 제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이니까 1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랫동안 이슬람 이전에 파슈툰 왈리라고 불문 관습법이 있어요. 이 불문 관습법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남성 중심입니다. 부족 사회를 이끄는 힘. 그러니까 여러 부족 사회로 돼 있으니까 파슈툰들은 항상 싸우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적인 그 용맹함, 그다음에 친구에 대한 의리, 그다음에 외부인들에 대한 환대, 손님을 대한 환대하고 그러한 부족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그러한 관습법이에요. 여성은 자기 자신의 희생만 해야지 여성으로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오반디의 사상과 와하비의 급진주의, 그다음에 파슈툰 원리가 세 개가 합쳐지니까 파슈툰이 가지고 있는 여성과는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아이고, 최악 중의 최악이에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요. 제가 이슬람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파슈툰의 쉽게 말하면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사상을 보면은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파키스탄 보면 기절을 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이 아프가니스탄이요. 탈레반 여성 탄압은 어느 정도냐면, 여성은 쉽게 말하면 남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성의 가치는, 여성의 존재는 집에서만, 부엌에서만 있어야 되는 존재고, 남자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남성 후견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빠나 여동생이나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항상 남자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전신을 다 가려야 됩니다. 그냥 히잡이 아니라 히잡이 머리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눈만 나오는 닌자 거북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는 부르카입니다. 부르카는 완전히 가리고 모기장처럼 눈만 내는 겁니다. 여성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을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탈레반이 생각하는 여성은 악이에요.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고, 남성의 허락을 만드는 존재고, 그게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닙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레반의 여성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기를 낳는 도구,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 두 가지입니다. 여성이 가리는 거는 모든 남성이 갖는 성적인 유혹을 여성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들이 헐벗고 헐벗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성욕을 느끼면 그건 남성의 잘못이 우리 사회인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여자가 잘못이 나기 때문에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위해서 가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게 교육에 기회가 없죠. 탈레반이 집권했던 5년 동안 모든 여성들의 학교 교육 다 금지시켰습니다. 학교를 다 닫았고요. 모든 교육 하나도 못했고요. 여성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면 여자 의사가 봐야 되는데 남자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여자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남성한테 그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간통이에요. 간통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면 잠깐만 이슬람이 다 그러냐? 이슬람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이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꾸란에 보면은요, 간통을 한다고 여자들을 고발을 하려면, 아주 그 간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4명을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합니다. 증인 4명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누구를 무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간통했다고. 그게 하나의 그 꾸란의 가르침인데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키스탄에서는 그게 간통법인데 79년, 80년에 지아울 하크라는 대통령이 자기 그 정치 베이스를 넓히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건데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법을 강간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 4명의 증인을 데려와야지만 이 강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4명의 증인을 데리고 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키스탄에서는 강간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강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예. 그게 최근까지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법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갖고 있는 이슬람법 사상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이슬람법 안에서 여성의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좀 희망을 걸으셨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희망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슬람법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국회 헌법처럼 뭐 헌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다 똑같이 따를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법은요 해석에 따라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말하는 이슬람법 하에서 여성의 자유라는 것은 여성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샤리아 안에서의 여성의 자유, 샤리아 안에서 언론의 자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 다 죽이고 얼굴 나온 사람을 죽이고 언론인들 암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거를 그만두더라도 최근에 탈레반이 해온 거 보면 그 말을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언론인을 죽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정말 그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려면 이슬람 법이라는 조건제를 없애버리고 모든 여성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정말 환영하고 그렇게 바라는데요. 이슬람 법 안에서는 이거는 조건절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옛날에 한국적 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냥 민주주의 하면 되는데 한국적 민주주의가 하면 뭔가 걸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건절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탈레반의 현상들을 지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무력을 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유엔에서 국제인권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파견해서 되든 안 되든 파견을 해서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탈레반 압박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대도시에서 여성들이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죽이지는 않는 모습이. 자유롭다는 것은 죽이지 않는 모습. 그러나 시골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NGO 활동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민간인들, 마을사람, 정부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민간인들,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부역사를 색출하고 고발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부는 굳이 안 해도 알아서 정말 그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현재 NGO 활동,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NGO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면도해 주시고요. 이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곧 뭐 여성들 때문에 여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론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말 의원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난민법 상징하는 제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난민법에 상징하는 제도가 없으면은 이건 국민들의 여론에 질타를 받거든요. 제가 난민 신청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끊임없이 그걸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돼도 다시 재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요. 다른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탈레반에 대해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은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믿지 않고, 저는 이슬람에서 이슬람 그 과격파들이라든지 이슬람법 해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탈레반의 이슬람 해석은 단 한 부분도 현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빼는 것 같아서 일단 비다 양의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그냥 가슴이. 일단 교수님 네, 비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인포메이션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저는 우리 가족 히스토리만 밖에 몰라요. 그것도 보면 엄청 슬픈 일인데, 왜냐면 지금 아무리 엄마 아빠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모들이 삼촌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한국 집에서 몇 번 나왔어요. 이거 얘기했는데, 근데 약간 솔직히 요즘에 한국 아프가니스탄 가신 주는 거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생각보다 엄청 위험한 나라인데, 그리고 제가 15살 때 한 번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저는 그때 갔을 때는 느꼈어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요. 제가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완전 프리덤 없어진 느낌 느꼈어요. 미국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자마자 이거 얼굴도 가려야 돼요. 갑자기 편의점도 혼자 못 가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탈레반 들어간 순간이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놈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모들이 삼촌 사는 다 화보에 사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많이 TV에서 많이 그 얘기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해서 탈레반. 그래서 엄마한테 얼마 전에 전화도 왔어요. 이날 제발 앞으로 조심히 말해. 왜냐면 이모들이, 삼촌들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제대로.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신 사람들이 그 중에 미국이랑 관련하는 사람들이 외국이랑 관련하는 제일 위험해요. 네,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 그거였어요. 시골에서 이거 사는데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시골에서 12살, 13살 여성들이 되게 이거 되게 한국말로 그냥 되게 forced to get married 그런 거예요. 좋은 강제 결혼. 강제 결혼. 네. 좋은. 네, 근데 그 여자들이 12살 애기잖아요. 그런 거 진짜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관심 많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원하는 말이 그거예요. 솔직히 아프가니스탄은 항상 되게 아팠어요. 항상 지금 제일 아픈 시대예요. 특히 여자들이 이런 거 제일 많이 느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떻게 뭘 말해야 할지 잘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비다 양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다가 몇 년생인데요? 저 17년생. 몇 살이에요? 몇 살? 25살 한국에서. 지금 비다 양이 탈레반이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으면 아이가 서너 있을 테고요. 비다는 12살 정도의 첫 생리가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강제 결혼을 했을 것이고요. 아이를 낳을 것이고, 비다가 저렇게 생긴 얼굴이라는 것은 가족들밖에 모를 겁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비다형이 지금 한국에 와서 방송에서 이제 잘 안 나가는 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9시 뉴스, 10시 뉴스에서
그 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배가 이란에 납포됐을 때 한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란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바로 실시간으로 자막이 달려서 SNS에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한국 소식이 들어가는 게 뭐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사이에 다 돌아다니고 댓글 다니고 그 신상이 다 까발려지고 그런 상태라서 비난에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탈레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늦었을 때 어떻게 결혼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실 텐데 이슬람에서 옛날식으로 하면은 여아가 생리를 하면 이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예,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 예언자가 하신 걸 따른다면 예언자가 아주 어린 소녀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개명사회에서는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자가 하던 식으로 우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12살, 10살 먹은 여자애를 강제 결혼시켜요. 그럼 강제 결혼 누가 시키니까 보통 나이 많은 사람, 50살, 60살 이런 사람들 강제 결혼시키고 네. 그 아이들 어렸을 때 한참 배워야 될 나이에 완전히 아동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항상 그렇죠. 우리는 이슬람 법 안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남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고 악마의 존재예요. 여성은 악마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 국제사회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슬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슬람 문제를 따라서 전체적인 인권의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해답을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그때도 무슬림 나라였는데 근데 옛날에 아마 40년 전에는 여자들이 원하는 옷 입을 수 있고 원하는 직업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이슬람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탈리반으로 이슬람으로 말하는 건데 솔직히 옛날이랑 지금이랑 너무 반대로 갔어요. 소사이즈는 옛날에 여자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옷 입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탈리반 들어가니까 그 여자들이 집을 못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보니까 되게 아파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 정말. 그래도 저는 사실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 그리고 탈레반이 20년 전에 자기네들이 그 전에 집권했을 때 하고는 지금은 조금은 더 좀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은 상당히 어렵다. 네, 이런 다른 건 네. 지금 영어만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들었어요. 네? 영어만 잘해요, 영어만. 영어를 잘해. 네, 20년 전에. 네, 의원님들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자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네. 난민법.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재건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켰던 사람들, 의사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 거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네. 그걸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하고 누가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재건팀 우리도 사실은 미군이 버린 무기 중에 보면은 그 돈이 우리 세금 많이 들어간 돈 많습니다. 우리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방 보조도 했고. 근데 재건팀이 가장 문제입니다. 재건팀 가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우리 정부와 같이 했던 사람들, 그걸 데려올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비극은 뭐냐면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컨트랙트를 맺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국에 데리고 나와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청 받아가지고 정부하고 계약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영국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하고 같이 일했는데 나올 때 얘네들이 페이퍼 종이가 안 돼서 못 나오는 겁니다. 서류가. 알고 봤더니 정부랑 계약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정부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재건팀하고 일했던 팀들, 아프간 재건팀하고 일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고
지금 뭐 어저께 뭐 미군 부대에다가 뭐 남미수행한 데서 벌써 지금 뭐 저 국민 여론이 뭐 제 댓글에도 뭐 험악한 노래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거는 정파를 초월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슬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의원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아니 미국이 제안하는 거야 뭐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지금 제안하는 건 미군 기지에 일시적으로 처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외에 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없는지. 사실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거기 이제 재건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 현지인들을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400명 정도. 근데 그분들을 사실은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분들을. 근데 이제 아동 같은 아동들 있잖아요. 지금 철조망 건너를 막 던져지고 하는 그런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수용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근데 아동들이 부모랑 같이 있어야죠. 부모들이 같이 와야죠. 그래 던지죠. 일단 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디테일한 그런 상황 설정은 또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1차적으로는 적어도 우리 재건팀, 대한민국의 재건팀과 같이 일했던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어쨌든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또 이제 뭐 또 시간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 아프간이 저는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들었고요. 왜냐하면 난민 심사할 때는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보도 보고 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은 국내 아프간 비다를 처음 봤거든요. 지금 비다양이 저는 제가 본 국내 아프간 최초 사람에서 저는 그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 못했었습니다. 우리 한 10,000명이라고 하죠? 지금 10,000명 맞아요? 우리나라에 아프간인들?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 주변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없고 주변 친구들도 다 몰라요. 나만. 저도 나보다 북한 사람 더 많이 인터넷으로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이 정보의 보고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아마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으로서 여기에 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업무상이라든가 뭐 외교상이라든가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또 다수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렇게 이제 현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데리고 오는 거,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그 난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것이냐. 근데 저는 아침에도 뭐 언론사에서 계속 물어보긴 했는데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프간 난민은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시리아나 예멘 난민과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데려오는 게 성공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난민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일했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다른데, 일단 시리아 난민과 예멘 난민과를 동질시해버리면은 이거는 국민 여론은 너무 최악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회상 엘리트들이거든요. 저도 그 지점은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과 수용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건팀의 존재가 탈레반에게 있어서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탈레반한테는 절대 환영하지 않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게 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가급적 척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재건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는 다 안 좋아하죠. 왜냐면 우리를 미국이 앞자리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 얘기만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또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아프간 전쟁 초기부터 우리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재건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서 넘어서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2003년 5월 1일 날 미군이 종전선언을 했거든요. 이라크 종전선언하면서 아프간도 대규모 전쟁은 일어났더라고 럼스펠드 그때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재건팀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아프간의 재건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고, 우리가 또 뭐 연세대학교에서 이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르쳤던 의사들도 있고요. 예, 의료진도 왔다 갔다 많이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아니, 걔네들도 의사 필요하니까 살릴 거 아니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취약이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그 집단이라서 정말 막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적어도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 또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그런 인권 탄압과 폭력이 완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엔에서 가서 인권 감시단 이런 걸 파견해야 된다. 근데 그걸 받겠습니까?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우방국의 여성 의원분들과 연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이 탈레반을 잘 이용해 먹었었습니다. 사실은요. 아시다시피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미국이 만든 조직이에요. 예, 소련의 베트남 전쟁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련과 베트남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고, 미국이 그래서 무자헤딘을 돈을 둬서 키웠고, 거기에 파키스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를 해서 만든 게 결국에 거기서 나온 게 알카에다고 탈레반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정권을 96년에 잡았을 때도 미국은 그냥 관망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미국의 여론이 바뀌어진 거는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입니다. 여성에 대한 게 너무 잔인하니까. 이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올브라이트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그 탈레반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미국의 의원들과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정부에 압력을 주시고,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바이든이 아무리 그래봤자 여론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안 해도 될 일을 사실 하고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좀 더 늦게 철수를 했으면 될 텐데, 개인 철수해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하느라고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여성원들과 해서 탈레반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중국 믿지 마시고, 중국은 절대 안 합니다.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답니다. 중국은 중요한 게 몇만 명이 죽던, 여성들이 죽던 중국은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만 조용하면 만사오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믿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손잡고 얘기해야 될 때는 서방 선진국과 좀 양식 있는 나라들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지금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섣부르게 말하자면 철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여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서기가 굉장히 또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미국에서도 초단파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인권은 그냥 어느 한 나라의 국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놓고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정말 우리는 모순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성분들은 못할 겁니다. 근데 여성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죠. 이건 정말 너무 잔인해요. 저는 동영상은 왜 못해요? 보편적인 인권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걸 남성들을 꼬집으셔야죠. 우리 남성 의원들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내전이든 이게 진행이 되면서 카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 거의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레반이 기본이 파슈툰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슈툰족인데 탈레반처럼 이슬람을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파슈툰이면 우리 파슈툰 보이기 주겠지 하고 이렇게 쉽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거의 남부 쪽이나 그 땅으로 치면 한 60%는 60% 이상이 파슈툰이 살고 있거든요. 예, 저항분들은 비파슈툰이에요. 타직 사람들이라든지 하자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파슈툰 그러니까 탈레반이 90% 정도 장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지금 미국이 떠나면서 이제 쟤네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건데 전체를 다 장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상태에서는 카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쪽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었으면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막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네,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계속 비다가 얘기했듯이 12시점수 여성들, 여자아이들 결혼시키고 계속 해왔어요. 계속 진행돼요. 예. 그리고 점령을 하면 할수록 그 지역은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저는 잘 탈레반이 이 정도까지 장악을 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네, 미군이 철수한다는 발표한 다음부터 급속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5월달부터. 원래는 전까지는 그럼 지배하던 지역이 얼마큼이나 됐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원래는 5월달에 미군 철수하게 됐었는데 미군이 그때 바이든이 9월달에 연장하면서 근데 미국이 약속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약속 안 지켰다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그 점령하에 있었던 여성 풍쇼는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여성들도 많이 당하고 있었죠, 계속적으로요. 네. 그 사람들은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바뀔 사람이 아니라 네. 어느 만큼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가 네.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 카불이 왜 전적을 얘네가 다 가지고 있었나? 뭐 이런. 아닙니다. 네. 급속도로 지금 몇 달 사이에 점령적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부 쪽은 근데 접속하기는 쉬운 게 파슈툰족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용 거기에 훨씬 더. 네, 파슈툰 사람들 같은 종족. 훨씬 더. 네, 네. 물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또 이들이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시아파는 인간을 보장해서 시아파도 많이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 압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란이 사실은 탈리반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현실은 일어났으니까 이란 정부의 입장과 이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성직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직자하고 불화가 좀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탈리반을 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정부는 나쁜 놈들이지만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이지만 지금 현실이니까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직자들이 일단 그 이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종교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란 정부가 한마디 했죠. 시아파 죽이지 말라고요. 시아파 손대지 마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무자비로 죽여요.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이어도 이 사람들은 왜 극단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이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무슬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얘는 일단 아예 그냥 무슬림이 아니에요. 무슬림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파에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나를 안 따라오는 애들도 나의 그 적이죠. 그러니까 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IS, 알카에다, 탈레반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더 극적으로 잔인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탈레반도 결국은 그 부류입니다. 그 부르카하고 히잡하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요즘 얘기한 거는 그쪽은 우리가 다 부르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히잡 얘기를 하길래 혹시 그동안 그러면 여성들이 부르카를 더 이상 안 하고 히잡 쓰는 걸로 다 일반화되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탈레반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복장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아무것도 안 쓰는 여자들도 많았죠. 히잡 정도만 좀. 히잡도 안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많았었어요. 네. 그 도시 지역만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도시 지역은 더 심했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밑가리에 아니라 히잡은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원래 히잡이 가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리는 히잡인데 보통은 이 스카프를 두르는 히잡이고 우리 인이오님 그걸 머리에다 가리는 히잡이고요. 니값은 이게 니값이에요. 눈만 나와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습니다. 네, 밥 먹을 때도 입술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셨죠? 이게 망사를 듣고 먹어요. 근데 이쪽은 거의 그 전에 부르카였죠. 완전히 부르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여성들끼리 알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벗고 먹어야 되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써보시면 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카가 지금 다시 오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부르카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가지고 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안 죽기 위해서는 사서 입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란에 갔었거든요. 네. 저도 쓰셨죠? 쓰고 다녔어요. 네, 답답하시잖아요. 이거 쓰고 제가 의원으로 갔는데 외통위원으로 갔는데 국회의장 하여튼 여자하고는 악수를 안 해요. 네, 네, 여자하고는 악수를 안 해요. 국회의원도 악수를 안 해요. 네. 악수 안 하죠. 네. 그리고 이건 내가 안 쓰겠다고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만 해도 그나마 탈레반보다는 나은데 이란만 해도 답답한 게 이란에는 비서관이 여성 비서관이 없어요. 예, 그 뭐 학교 가도 다 남자들이 합니다. 커피 나오는 거 다 남자들이. 여성들이 소외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탈레반은 그거보다 수십 배. 근데 지금 이제 그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력 이런 부분이 이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뭐 촉구하는 것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뭐 그야말로 저기 그 세계의 양식 있는 시민들과 뭐 많은 그런 뭐 정치인들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탈레반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저도 유엔의 인권 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파견할 테니까 니네들이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그리고 반대급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냐 원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제 딜을 해야지 그게 이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G7 회의가 내일이죠? G7 회의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그쪽에도 이제 자기네를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국제사회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약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근데 참 이게 돈줄 다 끊어버리고 하면은 항상 경제 제재는 속 시원한 방법이 될 것 같지만 뭐 이란 제재에서 보시다시피 결국 고통하는 사람들은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게 사실 제재의 가장 큰 걱정인데 참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자니 또 그게 국민들 다 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은 다 지원은 끊긴 상태잖아요. 네, 완전 일단은 끊긴 스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재개할 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국제사회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제 뭐 금융이니 이런 걸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파키스탄이나 중국은 그렇게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정말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울까요?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전부 다 우리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만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저는 탈레반을 키운 죄송합니다만 탈레반을 키운 최악의 원흉이 파키스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같이 그러니까 악의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네들 국가의 국익을 앞세워가지고 여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고 파키스탄에서. 베나지르 부토가 나왔고 여성 의원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여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 같지만 베나지르 부토는 얼굴 간판일 뿐이죠. 아무것도 바꾼 게 없습니다. 여성들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도요. 그럼요. 파키스탄은 처참한 수준이에요. 거기 완전히 실패한 국가입니다. 거기서 민주주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파키스탄도 여성이 지금 탈레반에 가깝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탈레반 그 다음 수준인 파키스탄입니다. 네, 거기는 강간당해도 아까 말씀드린 강간당해도 강간범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강간하고 간통이 똑같잖아요. 법적으로 그 얘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희가 이렇게 뉴스 내용을 보면 지금 탈레반이 거의 다 장악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여성들이 또 집회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부의장님이나 이런 위원님들이 정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또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국제적으로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유엔 여성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기구가 있고, 거기는 뭐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일단 제안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IPU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효과는 저희는 뭐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충 보면 탈레반이 그 국제적인 인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제적 인정, 왜냐하면 20년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인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엔이라든지 뭐 IQ라든지 뭐 그 국제기구들, 네, 국제기구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국제기구 한국 지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또 직접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현황도 파악을 하고 주변에 도움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그림을 좀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은데 효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국제적 인정은 굉장히 탈레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야 뭐 큰 어떤 이견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와의 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확인을 해야죠. 오늘 지금 유엔 여성기구에서 성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인권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액션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하루 이틀 좀 그 해외 동향들, 국제기구와 각 국가들의 이런 동향들을 빨리 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이제 국제적인 또 우리 이상도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니셔티브를 갖고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IPU 여성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기구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성 관련해서 좀 강력한 유엔 여성 지휘위원회도 있죠. 아동 권리 쪽 하는 네. 그리고 유니세프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각 모든 국제 기구들이 일제히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시하고 그 압력을 행사할 때 그들도 그렇게 함부로 섣부르게는 못할 거다 하는 생각, 조심을 일단 할 것 같아.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계속 그런 촉구를 좀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할 만한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유엔에서 인권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다. 지금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단계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우리는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여성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과 약간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나 정도 한 번 정도 해서 이거를 좀 많이 퍼날르고 다른 나라에 좀 할 수 있도록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 겁니다. 네? 난민 얘기는 우리가 좀 하셨나요? 제가 늦게 와서. 난민 얘기는 지금 조금 했어요. 네, 난민 얘기 조금 했는데 일단은 지금 난민 관련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국 각기 거기에 파견애들 한 20개국 정도가 자국민과 관련된 자기네들 사업과 관련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을 탈출시키는 일들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지켜보면서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렵고요. 다 빼오고 싶지만 그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이번에 탈리반들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건 얘네들이 국제사회의 그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운동 경기도 못하게 했던 애들인데 크리켓 같은 것도 하게 해주겠다고 선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사회에 그 압력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제기하실 때 근데 한 가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걸 이슬람 문제하고 연관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탈레반의 문제죠. 이슬람 문제하고 연관시켜버리면 이거 핀트가 어긋나가지고요. 탈레반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이슬람권과 우리 한국의 문제가 될거예요. 탈레반이 이슬람이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탈레반은 이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탈레반은 여성 어법을 하셔야지. 탈레반. 이슬람은 뭐 이것이냐. 탈레반은 이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자가 들어가 버리면 탈레반은 사라지고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한국에 적대화되죠. 예, 왜냐면 그 폭발적이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의 그 권위, 지위라든지 이런 게 우리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건드려서는 뭐 일을 다 붙여버리니까 일단 탈레반의 그 자간 우도한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저희 지금 재건팀하고 같이 협력했었던 현지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정확히 어디쯤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깊은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지금 오늘 외통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아침에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한 4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이제 모시고 어제 탈출시켜서 이제 올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워낙 예상보다 너무 빨리 그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그 이제 준비 작업이 있잖아요. 사람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그 특정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데리고 오려고 가서 이제 그 탈출시키려고 갔다가 카불이 너무 공항이 엉망진창이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빈 비행기에 두세 명 싣고 본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거기가.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국가적인 책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오늘 아마 외통위에서 그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걱정되는 게 대선 정권과 맞물려가지고 이 대선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저께부터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어지간히 알고 있고 엠바고만이 풀리면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든지 이걸 넘어서서 갑자기 난민에 대한 찬반 문제로 가고 대선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 낮은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당 의원님들이 오시는지 사실은 좀 계속 봤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한 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나요? 네,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다못해 임시적으로 이런 논의를 계속 지속해나가는 기구 같은 거라도 좀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이 부분은 난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모든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에서 뭔가 하여튼 일을 했던 나라들의 공동의 책무, 공동의 행동이에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 막 공격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주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난민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우리 이제 난민법이 있긴 하지만은 좀 두고 봐야죠. 지금은 잘 가늠할 수가 없는.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면 주변 국가를 이루어지었을 때 그때 할 거지. 대부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우리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벌써부터 그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건. 근데 그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논의로 가려고 하니까 언론이 탈레반에 대한 댓글도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래서 이슬람은 안 돼, 이슬람 받아들이면 안 돼, 난민 반대로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나라들마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밀접하게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 거기에는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난민. 그러니까 뭐 대사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어디서 이런 사람들은.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좀 나오기도 힘든데 나온다면은 지금 환영을 하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돌보는데 이 사람들 잘못 난민 문제로 가버리면은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제가 걱정하는 게 대선 정국이라는 게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분들은 난민이라고 우리가 꼭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꾸 이걸 정략적으로 왜곡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저는 100%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남성들이나 이런 워낙 심한 영역이라 자극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문 세태가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20대, 30대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너무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뱉어져 있죠. 다들 그런 식이거든요. 뭐 네가 제가 여성 문제 얘기하면 그러면 여자들 군대 가라 뭐 최근에 김현정 씨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뭐 김현정 너는 군대도 안 갔고 너나 군대 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